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자폐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저희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제 자폐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이론, 그러니까 요 시계에 나와 있는 거죠, 이제. 그 총 손실은,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가 이제 어떤 자폐를 통과할 때 이제 감쇄되는 그 정도가 이제 크면은 자폐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노이즈의 종손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이제 주파수. 그러니까 자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신호든 원하지 않는 신호든 결국엔 그 감쇄가 일어나겠죠, 이제. 그 감쇄 정도를 이제 총손실로 나타내고, 그때 이제 흡수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사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중 반사에 의한 보존 개수가 있다. 고 이제 얘기를 했고, 보존 개수는 주로 이제 자기장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전기장은 이제 우리 자폐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얘기는 이제 두께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폐 재료의 두께. 근데 이제 우리 전자기파 그 전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얇아도 반사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자폐 효과가 이제 얇거나 두꺼거나 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요 자기장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게 두께와 관련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좀 이제 그것도 자폐 도체 내에서 이제 얇으면은 이제 다중 반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중 반사가 일어나면 이제 그 자폐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럼 두께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폐 효율을 이제 높여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 좀 어렵다. 이제 그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할 얘기가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러면은 이제 두께를 늘리지 않고 뭔가 어떤 자성체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제 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성체를 이용하는 이제 그 자폐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 챕터에서 이제 얘기를 좀 그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양도체 대신 자성체 물질, 우리가 일본적인 이제 금속 대신에 이제 자성체 물질을 자폐물로 이제 사용하면은 일단 이제 투자율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도전율이 이제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게 있으면은 또 잃는 것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같은 두께에서 이제 흡수 손실은 증가한다. 흡수 손실은 증가하는데 대신에 이제 좀 반사 손실이 이제 감소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성체를 자폐물로 사용할 때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투자율은 주파수에 따라 이제 감소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율은 이제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이제 또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무메탈 요거는 이제 어떤 뭐 합금인데, 이제 투자율이 높은 자성 재료의 경우에는 이제 기계 가공이나 작업으로 이제 자기적 특성이 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메탈 요거는 원재료는 상당히 높은데, 얘를 이제 어떤 뭐 열처리나 이제 기계 가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기계에 열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그 특성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제 요런 이제 그 자기장을 자폐하기 위해서 자성체 재료를 쓰면 좋은데, 근데 이제 자기장에 대한 이제 흡수 손실은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같은 두께에서 대신에 이제 반사 손실은 좀 감소를 한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료 가공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상대 투자율은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좀 이제 그, 어, 감소를 한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장이기 때문에 투자율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장이 이제 그 자폐 이제 고주파일 경우는 이제 그걸 통과를 못 하니까 이제 감쇄 효과가 이제 좀 그
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자폐 에너지가 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자기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이력 곡선을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커지면 이제 또 너무 커지면은 요 포인트에서 이제 자성체 포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성체 효과를 이제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포화 현상을 이제 해결하려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이중으로 한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투자율이 적다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 금속이겠죠. 이제 일반 금속. 요게 이제 자성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겹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 이제 뭐 어떤 이제 우리가 원래 쓰려는 이제 어떤 샷이 이제 금속을 쓰고 그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장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바깥쪽에다가 우리가 원래 쓰려는 이제 금속 샷을 쓰고 안쪽에다가 이제 자성체 좌표를 대면 이제 어떤 그러면 이제 얘가 주도적으로 자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포화에 의한 이제 자폐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금속이 이제 어떤 자기장 에너지를 줄여주면은 이제 좀 여기서는 크고 여기서는 좀 이제 작아지면은 여기서는 이제 거의 이제 없겠죠. 이제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큰 거에서 이제 좀 작아지면은 이제 얘가 이제 포화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샷이 안쪽에 대주면은 이제 포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떤 이제 흡수 손실을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외부 노이즈를 이제 좀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뭐 이 근거리 장에서 이제 측정을 한 건데 이제 주파수가 이제 좀 아무래도 높아지면은 이제 자폐율이 이제 커진다. 여기 1kHz고 그다음 10kHz고 100kHz고 이제 보면 이제 요 자폐 효율이 요게 이제 감쇄죠, 감쇄. 어테뉴에이션 요게 이제 감쇄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커지면은 이제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기장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제 저주파 자폐가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제 두께를 이제 좀 높이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이중 구조를 하면은 이제 좀 저주파에서도 그러니까 넓은 대역에서도 좀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제 주파수가 커지면은 이제 감쇄 정도가 이제 좀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이제 이제 개구면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구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많이 쓰죠. 이제 특히 이제 뭐 SNPS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구멍이 뽕뽕 뚫렸죠. 그러니까 이제 개구면 어찌 보면 이제 필요악이죠. 이제 필요악. SNPS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열이 많기 때문에 안에 FET나 뭐 이런 게 이제 발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기 흐름을 유도해가지고 이제 이제 방열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내부에서 이제 발생하는 스위칭 노이즈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금속으로 쌓아야 되는데 이제 뭐 이제 아주 이제 좀 와테지가 큰 거는 이제 그냥 이제 개구멍 없이 그냥 이제 솔리드 금속으로 꽉 싸고 그다음에 이제 환풍기 팬을 넣어 가지고 이제 방열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조그만 저가형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뭐 팬을 넣기도 어렵죠. 이제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공기의 흐름은 이제 저기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잡혀도 하려 그러면 이제 그 구멍을 뽕뽕 이렇게 이제 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큰 어떤 이제 그 전력전자 제품이라도 이제 케이블도 들어가고 한봉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안을 보려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 이제 창 이런 걸 넣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어떤 뭐 개구면이 자동적으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구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구면은 전기장 누설보다는 자기장 누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전자파 대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전기장 자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자기장 자폐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어렵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지만은 이제 자기장 자폐가 어려운데 자기장 자폐를 잘하면은 전기장 자폐도 이제 되는 같은 이제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면의 어떤 최대 길이 그 면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아니고 요 길이 뭐 이제 이런 요 길이가 중요하다. 요 면적이 아니고 요 길이가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의 어떤 파동 임피던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주파수의 관계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사된 전자기장은 이제 전류를 자폐물 내로 또 유도를 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되는 어떤 자기장 형성돼 가지고 또 서로 이제 그 입사되는 이제 그걸 이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이제 만일에 입사되는 자기장이 해가지고 이제 자폐물에 이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반대되는 어떤 자기장을 이제 발생을 시키면은 서로 상쇄돼 가지고 이제 이제 입사되는 이제 자기장을 전자기파를 자폐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계구부에 해가지고 이 계구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둘러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요것보다는 이제 이 어떤 그 전류가 이제 마음대로 흘러가지고 이제 반대되는 어떤 이제 자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내기가 적당하다 그러면은 이제 자폐 효율이 좋을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계구부 때문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둘러감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좀 약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길이가 중요하다는 게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이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는 면적은 작지만은 이제 길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길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이제 저기 효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멍을 뽕뽕 뚫어 가지고 이제 이런 전류가 우회하는 걸 좀 이제 적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이 흐르는 전류는 여기 보면 인덕티드 실드 커런트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외부 자기장에 의해 유도된 전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요 개념이 이제 중요한 요 길이라는 이제 개념이 중요한 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면 또 이연매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원리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연매를 이제 그 잘 메꾸기 위해서 가스켓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오는데 이제 요 이제 어떤 요 개구면이 이제 요렇게 어떤 길이 방향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어떤 특정 주파수의 이제 그 2분의 1 파장이 된다 그러면은 2분의 파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이 이제 다이폴 안테나와 똑같다는 겁니다. 요런 이제 요렇게 전파를 이렇게 퍼져가는 요런 다이폴 안테나와 이제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개구면이 있으면은 이제 요런 2분의 1 파장에 해당되는 요런 그 이제 파들은 요걸 통해서 이제 나가기도 하고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그 이제 외부 노이즈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장비에 이제 악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노이즈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테나 역할을 받고 주는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개구면 설계를 이제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어떤 이제 콘덴서에는 이제 항상 이제 이 자기장이 걸려있죠. 이제 뭐 DC든 AC든 이제 DC면은 일종으로 이제 한 방향으로 될 거고 이제 AC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계속 바뀌겠죠. 이제 바뀌는데 이런 전기장을 이제 이렇게 딱 펴면은 이렇게 펴면은 이제 요 전기장이 이제 전자기파라 가지고 이제 계속 퍼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콘덴서를 쫙 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 이제 전자기파가 된다. 이제 요 교류가 이제 AC일 경우에는 이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걔가 이제 전자기파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다. 이제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개구면도 아까 이제 그 이제 2분의 1 이제 파장 일때 이제 안테나 효율이 이제 제일 이제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주파수가 아무래도 이제 저기 이제 높으면은 이제 그 길이도 이렇게 이제 작아지겠죠. 이제 작아지고 그다음에 주파수가 낮으면 이제 그 이제 요 안테나 길이 슬롯의 길이지만 이게 이제 결국엔 안테나 길이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샤시의 이연매나 여기서 생기는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그 이제 SMPS에 이제 구멍 뽕뽕 뚫은 그런 이제 어떤 길이는 작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뭐 저주파나 이런 건 충분히 이제 그 이제 감시를 시키는데 이제 메가헤르츠 단위의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은 이제 좀 통과를 이제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클로즈에 이제 개구면이 있으면은 일단은 개구면이 있으면 자폐율은 감시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구면을 이제 안 뚫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제 요것보다는 요게 이제 좀 이제 그 훨씬 낫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류가 요렇게 이제 둘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은 이제 요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훨씬 이제 자폐 효율이 좀 더 낫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어떤 그 이제 개구면의 어떤 이제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 서로 이제 연매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이제 연매가 존재를 하는데 얘를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데 이제 요런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제 공간이 생기는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 이제 다이폴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기 때문에 요 가스켓을 써가지고 킷을 써가지고 이제 요 연매를 이제 저기 좀 막아야 된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요 뭐 다이폰 안테나 관련해가지고 요 이제 이 블로그에 보면은 좀 이제 요 자바로 해가지고 좀 시뮬레이션을 잘 해놨습니다. 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속 샤시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이제 할 때 이제 이런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어떤 가스켓 없이 잘 쪼더라도 금속 표면에 이제 미세한 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틈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고무 패킹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물이 삐져나오듯이 이제 어떤 고주파 이제 전자파들이 삐져나오고 또 들어갈 수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특히 이연매 사이로 해가지고 이제 미세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길이를 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전자파를 흡수도 할 수 있고 방사도 하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메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연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좀 이제 여러 포인트에 이제 이제 전기적 접점. 요 결국은 이제 나사를 좀 많이 이제 좀 가능하면 박으면 좋다. 근데 이제 나사를 너무 촘촘하게 이제 좀 박는 것도 이제 좀 비용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촉 이제 버튼이나 그다음에 접촉 핑거를 이제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성 계스킷을 이 연매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아주 미세한 이제 틈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패스너 이제 나사로 잘 쪼어야 되고 그다음에 접촉 이제 버튼이나 핑거를 쓸 수도 있고 전도성 계스킷을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단에 어떤 이제 여기 전달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약 5mm 정도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동차 과학이나 자동차 학회나 그 다음에 이제 밀 스탠다드에서는 이제 그 임피던스를 보통 이제 2.5mm 이하가 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좀 전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마감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 결국은 이제 도금이겠죠, 이제 도금.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좀 이게 잘 이제 접촉이 잘 되도록 어느 정도 압력을 우리가 좀 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연매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뭐 이제 어떤 이제 뭐 금속 간에 이제 전기적 결합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좀 이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금하고 이제 주석이 제일 좋다. 근데 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좋은데 이제 좀 이게 가격이 좀 이제 비싼 거 빼고는 다 좋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나 어떤 신뢰성이 높은 제품은 이제 좀 뭐 금도금이나 이런 걸 좀 하면 좋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은 또 이제 주석과는 또 좀 잘 매칭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주석도 상당히 이제 좋은데 주석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위스크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스크 성장이라는 건 그 이제 우리 납도 보면 이제 주석으로 많이 납을 하는데 납 표면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결정이 성장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이 저항이 이렇게 이제 이게 납땜이 돼 있다. 그 피렛이 딱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납땜이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이제 결정이 성장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끊어져 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이제 또 성장해가지고 다른데 이 쇼트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 예측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상당히 그 주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밀 스탠다드 핸드북에서는 이제 그 어떤 리스크 성장을 이제 제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신경을 써라. 이제 요런 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습기에 노출되면 뭐 요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석 납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주석으로 뭔가 이제 그 이제 도금 처리를 할 경우는 이제 요 위스크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걸 잘 우리가 이제 지켰는지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골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 크로메이트 이제 크로메이트 같은 이제 얘기도 이제 같이 나옵니다. 크로메이트는 이제 무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색깔이 진할수록 이제 좀 전기 저항이 이제 좀 높아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제 니켈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금속들과 융화적이다. 그 융화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융화성 전기학적 융화성이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그 갈바닉 부식에 의해 가지고 부식에 이제 이 강하다. 이 갈바닉 부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임피던스가 늘어나는 뭐 그런 이제 어떤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갈바닉 부식이 일어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에 접촉면이 이제 임피던스 좋다가 점점 이제 부식이 일어나면 이제 이게 이제 임피던스가 커지겠죠 이제. 그런 어떤 그 갈바닉 부식의 영향성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게 이제 좀 이제 무게는 가볍지만은 이제 이 부식에 의한 이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는 근데 이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장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유튜브 이제 좀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 일단 투명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갈색으로 갈수록 이제 어두워지는데 그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기적 이제 접촉 저항이 높아진다.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보면은 보면은 이제 저기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이제 황색으로 이제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무색이 이제 제일 좋은데 뭐 그거는 좀 이제 너무 도금 두께도 얇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전도성도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도금의 강도도 유지를 하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약간 황색이 그러니까 이제 녹색이 지금 녹색이 아니고 그 이제 약간 옐로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그 알루미늄 가공품 중에 이제 약간 누르스름한 빛을 띠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메이트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크로메이트 처리만 했다고 이제 다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이게 나사로 해가지고 좀 압력도 가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 표면 이제 뭐 거칠기나 그다음에 이제 평평도도 좀 줘야 된다.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기구적으로 이제 좀 그 조금 이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달 임피던스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요 이제 전달 임피던스는 이제 어떤 그 자폐 재료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뭐 좀 약간 성능이겠죠. 이제 성능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 근데 이제 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시험 장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을 이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달 임피던스의 어떤 개념은 이제 뭐 이제 케이블의 어떤 자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이 됐는데 이제 어떤 전체 이제 자폐 효율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달 임피던스 개념으로 좀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사실 뭐 이게 거의 뭐 측정할 어떤 뭐 기회는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걸 뭐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참조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 임피던스를 이제 측정을 해본 요 이제 시험 데이터입니다. 한 160시간 이상을 측정을 해봤는데 이제 요 이제 검은색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저기 에이징 전이고 그 다음에 에이징 후인데 대부분 이제 그 임피던스 변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강철에다가 이제 주석 도금한 게 이제 전후 임피던스 변화가 거의 없는 이제 유일한 이제 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전달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기 저주파 이제 고주파 그래서 이제 저주파 얘기는 이제 이게 이제 전기 이제 저기 이제 접촉 저항을 이제 낮게 해야 되고 그다음 고주파는 이제 이제 콘덴서 성분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전기적 접촉 저항을 높이려 그러면 이제 나사로 이제 쪼으면 되고 그 다음에 콘덴서 성분은 이제 이게 접촉 면적을 이제 이렇게 이제 늘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것보다는 여기에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전기적 이제 이 접촉 저항하고 콘덴서 성분은 이제 이 병렬로 형성되는데 이제 얘를 줄이고 얘를 높이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항은 작아지고 이제 캡 성분은 높아지고 이제 이런 효과를 우리가 이제 거둘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뭐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S는 우리가 이제 흡수 손실 플러스 반사 손실 플러스 이제 보존 개수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이 두께와 이제 관련된 대책이었죠. 이제 대책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두께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자성체 자폐 이제 물로 우리가 이제 보완을 좀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이제 요거는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이론적인 이제 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지 어떤 이제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제 자폐 이제 물에 이게 이제 계구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연매가 이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계구부나 이연매에 이제는 어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슬롯 안테나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제 얘를 이제 하려 그러면은 이제 가스켓을 쓰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접촉 저항을 작게 해야 된다. 접촉 저항을 작게 하려 그러면 이제 금속 재료의 이제 특성을 우리가 이제 또 좀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우리가 기구 가공할 때 가공 시에 이제 이런 어떤 전달 인피니트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는 게 이제 그 전달 인피니트를 좀 이렇게 이제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폐와 관련해 가지고 뒤에 또 이제 좀 그 어떤 실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좀 이 자료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좀 정리를 좀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이제 몇 개로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총 손실은 이제 흡수 손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어떤 반사 손실 보전 계수 뭐 그 다중 반사에 의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자기장 자폐가 이제 저주파에서의 자기장 자폐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만약에서 이제 두께를 이제 좀 이제 조금 늘리는 게 좋은데 두께를 또 마냥 늘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자성체 자폐물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자성체 자폐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흡수 손실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제 반사 손실은 이제 좀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자기장에 의한 이제 포화로 해가지고 또 이제 좀 이제 포화에 의한 이제 또 자폐 효과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중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화를 이제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어떤 자폐 구조 안쪽에다가 이제 자성체 그 재료를 하면은 이제 그 이중 구조가 되기 때문에 포화도 안 되고 자폐 효과도 이제 저주파에 대한 자폐 효과를 늘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폐물을 만들 때 보면 개구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개구부는 이제 그 어떤 이제 특정 주파수의 어떤 파장의 어떤 길이에 따라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이를 이제 그 최소화 해가지고 가능한 한 이제 저주파에서는 많은 고주파 영역을 자폐할 수 있도록 이제 개구부 그 설계를 이제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멍을 이제 최소화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연매에서도 이제 이런 개구부 이제 슬롯 안테나 개구부에 의한 슬롯 안테나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고주파에서는 이제 그런 파형들이 이제 삐져나오거나 이제 입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구부를 이제 미국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접촉성을 줄이기 위해서 나사로 이제 이렇게 꽉 조은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도 안 되면은 가스켓을 넣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이연매에 생기는 이제 그런 슬롯들을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금속끼리 이제 이렇게 저기 자폐를 할 때 이제 그 도구만 하는 어떤 금속 물질들 간에 이제 갈바닉 부색에 의한 이제 그런 융합성도 이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금이나 주석이 제일 좋은데 금은 비싸고 주석은 이제 어떤 위스크의 어떤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위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 한 5가지 대책을 또 우리가 이제 세워놓고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림피너스를 이제 우리가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이연매를 이제 저기 그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연매를 접촉 면적을 좀 작게 하는 것보다는 접촉 면적을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니은자 형태로 이제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두 번째 영상인데 이제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는 좀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